바로 또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종목 이제 공개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바로 들어갈까요? 큐로셀과 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후속주 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큐로 네. 시작하나요, 그럼 또? 아니요. 예. 툴로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툴젠이라는 네. 종목을 오늘 한발 종목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전자 가위 개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1세대부터 또 그리고 3세대까지 유전자 가위 기술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 FDA에서 겸상 적혈구 빈혈증 치료제인 엑사셀이 또 영국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처음에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 관련된 시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999년도에 이제 설립된 기업이고요. 국내 유일하게 지금 3세대 치료제인 크리스퍼 카슨9 기술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툴젠 같은 경우는 난치성 신경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은 사실상 이제 특별한 치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2년 안에 또 이제 임상을 좀 진입을 한 상태고 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지만 유전자 치료 관련해서 TGT 001을 비롯해서 결국에 이 난치성 신경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술력이 인정받아서 TGT 001이 최근에 지금 미국 FDA로부터 지금 이제 희귀 의약품으로 좀 지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관련된 그 유전자 치료 관련된 그 기술력 또 특허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또 그리고 유럽, 또 그리고 중국, 인도, 일본, 뭐 싱가포르, 호주, 홍콩까지 9개 국에 지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관련된 특허가 등록된 상태인데 유일하게 지금 특허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이 호주와 지금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가 좀 최근에 특허 불인정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한 차례 조정 흐름이 나와주긴 했었는데 그 결정이 지금 이제 3월 달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특허 무효 관련해서는 3월 달에 결정이 되고 또 그리고 툴젠도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호주에서 이제 특허가 무효되는 거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어떤 특허 소송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게 지금 의학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특허 소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3파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CVC 그룹과 또 그리고 브로드 연구소 그리고 한국의 툴젠이 지금 이제 특허 소송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VC 그룹과 지금 이제 브로드 연구소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승소하는 곳과 함께 툴젠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그 선발명 관련된 여부를 가릴 것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그 선발명 관련된 법정 분쟁이 좀 시작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툴젠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전자 치료 관련해서 1세대부터 3세대까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어떤 이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건 하반기에 나오는 거고 또 국내에서 첨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또 유전자 치료나 난치병 치료 관련된 새로운 가능성이 또 제시가 된 만큼 국내에서 유전자 치료 관련된 특허를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툴젠의 역할이 당분간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호주의 어떤 특허 무효와 관련 없이 미국의 어떤 이제 특허 소송은 올해 하반기에 진행이 되는 거고 또 그 외에도 글로벌 국가 9곳에 관련된 특허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유일하게 특허 소송을 하고 있는 데는 호주랑 미국밖에 없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유전자 치료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2024년도에 툴젠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한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일단 매수가는요. 오늘 장 초반에 뭐 미증시 여파로 좀 하락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한 7만 1,000원을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8만 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81,000원, 손절가 6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김용민 매니저님은 툴젠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섹터가 되게 바이오 내에서 다양해지고 있네요. 유전자 가위까지 가고요. 사실 이제 어제 오늘 계속해서 미국 시장 하락에 좀 방어적인 역할을 했던 기업들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김준호 매니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툴젠 말 그대로 이제 이 유전자 가위 기술 뭐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노이즈 마케팅 이렇게 글로벌 국가들과 또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또 특허 소송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툴젠의 이제 기술력을 좀 대변해 주는 이제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이제 접목된 신약이 이제 허가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시장이 이제 좀 개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툴젠은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달 가까운 기간 조정과 이제 가격 조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눌림목을 딱 만들어 놓고 전고점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올 때 알테오젠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었거든요. 아, 알테오젠도 네. 계속 쉬다가 전고점 뚫어내면서 이제 신고가 딱 한번 나와버리니까 단기간에 아주 강하게 좀 시세가 분출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풀젠도 비슷한 이제 기술적인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간의 좀 조정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툴젠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종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또 제약바이오 종목을 얘기하면 좀 지겨우실 거 아니에요. 네, 좀 그럴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추울 때 그 여름에 쓰는 에어컨을 미리 설치하면 가격이 싸잖아요. 그렇죠. 지금 IT 종목들 또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노이즈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럴 맞아요, 때 맞아요. 오히려 조정받고 있는 소부장 종목 중에서 네. 유망한 종목을 좀 잘 골라놓으면 뭐 싸게 매수를 해놓고 또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순환매가 진행이 될 때 또 쉽게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저는 네. 한발 종목으로 HPSP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그만큼 싸졌다, 싸진 그렇죠. 구간이 왔다라는 뭐 말씀이시군요. 아주 싸졌다라고 볼 수는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네. 좀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훨씬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HPSP는 작년에 한미 반도체와 함께 이 AI 반도체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상승을 한 종목이에요. 한미 반도체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소부장이 이제 대장주고요. HPSP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소부장 대장주예요.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이 이제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코스닥의 소부장 종목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1등 기업이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계 유일의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일단 세계 유일하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제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가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어제 밤부터 이걸 어떻게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를 고민했는데 어닐링이라는 거는 이제 거의 400도, 500도가 넘어가는 이제 고열을 쬐가지고 1시간 동안에 이제 이 열을 쬐면서 웨이퍼에 이제 나타나는 웨이퍼는 사실 전기적인 신호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온도 주입하고 불순물을 많이 주입을 하잖아요. 그쵸. 그 불순물 주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떤 스크래치 같은 걸 이제 제거하기 위한 이제 공정이 바로 어닐링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걸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도자기 굽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유약을 이렇게 발라 가지고 1000도가 넘는 이제 숯 가마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아, 이게. 근데 그걸 집어넣어서 이제 빼면은 맨들맨들한 백자나 청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웨이퍼의 어닐링 공정도 그 비슷한 공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까. 이거 제가 오랫동안 고민한 거거든요. 용광로 같은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예. 어닐링 공정이 이제 그런 식으로 웨이퍼의 어떤 불순물들을 이제 제거하는 이제 공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 네. 원래는 어닐링이 열처리란 말이에요. 그 열을 이제 쬐가지고 이걸 제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만들어지고 그게 더 발전한 게 고압 수소 어닐링 수소로. 장비예요. 그래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에는 전 세계에서 지금 HPSP가 네. 유일하게 이제 양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좀 희소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네.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뭐 이름만 들어봐도 아, 요 회사는 비메모리 선단 공정과 가장 좀 직접적인 그렇죠. 이제 관련성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거고요. 네. 작년에 아무래도 이제 이 메모리 업황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비메모리 고객사들 쪽으로 매출 비중이 거의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HPSP는 오히려 하반기 때는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아직 4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되진 않았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성을 지금 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매출처를 이제 다변화해서 올해는 이 메모리 쪽으로도 확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앞서 우리 오프닝 때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이 거의 한 30% 이상 네. 급증할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30% 증가하면 영업이익도 당연히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작년에도 거의 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무난하게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제가 가격 전략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네.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제 11월 달 12월 중순까지 이제 5만 원 사상 최고가를 한번 뚫었다가 그 이후로 거의 한 2, 3주 정도 기술적인 이제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 4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저는 뭐 더 좋은 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요걸 이제 지금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번에 이제 다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비중 10% 정도를 HPSP를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이시라면 한 2번, 3번 정도 이제 나눠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매수 가격을 4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거거든요. 예. 근데 혹시나 만약에 좀 더 떨어진다면 4만 원 정도 근처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을 한 4만 원 정도 이제 맞춰 놓으신다면 저는 네. 아주 좋은 가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뭐 오늘 제가 매수 가격은 42,000원 정도로 이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네. 목표가는 작년에 이제 만들었던 최고가 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36,000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PSP 목표가 5만 원, 손절가는 36,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뷰, 김준호 매니저는 HPSP 지금 어떤 구간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HPSP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제 한미 반도체가 좀 2대 주주로 있는 기술력이 입증받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의 어떤 주가 방향과 같이 따라 움직였다라면 최근에 HPSP 같은 경우는 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수소 어딜리 잠비 관련해서 이제 어떤 매출 성장과 또 올해 2024년도에 이제 공장 이전을 통해서 매출이 2배 이상의 어떤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있어서도 또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HPSP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PSP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발 종목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의 종목은 오랜만에 좀 반도체에서 이제 HPSP가 나왔고요. 김준호 매니저는 오늘의 종목 툴젠을 소개해 줬습니다. 자, 현재 이제 동시호가 구간으로 곧 들어갈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종목들이 인기 검색어로 오르고 있는지 정선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오늘도 1위는 어제 아쉽게도 8만 원 돌파를 실패한 삼성전자입니다. 여전히 가장 관심 뜨거운 가운데 조회 종목 상위권 1위에 진입해 있고요. 어제 이렇게 대형주가 쉬어가자 그 아랫단, 특히나 CXL 관련주가 그 수급을 받아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주 반도체 6.59% 상승을 보였고 여전히 오늘도 조회가 많아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보이고요. CXL 키워드와 함께 셀트리온 제약, 어제 또 약세장 속에서 강한 선전을 해주었던 쪽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또 항공 우주에 대한 AP 위성도 관심을 받고 있네요. 7위부터 12위권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키워드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셀트리온 여전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오늘도 SK증권에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온 퓨릿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함축해보니까요. 오늘은 개장 전 저출산에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항공 우주, CXL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좀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일단 시장 출발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보니까 어제 올랐던 테마 위주로 오늘도 좀 스타트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오늘 저출산과 관련된 섹터가 좀 연속성을 가지고 갈 거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네. 사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꼴등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 맞아요. 가임 여성 한 명당 0.67명을 좀 출산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오늘부터 이제 정무 업무 보고에서 이제 민생 토론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특단의 조치를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일도 그렇고 이제 오늘까지도 이 저출산 관련된 수혜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고 있는데 시간에서도 지금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 같은 전통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출산 정책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특단의 조치가 나와줘야 되고 정말 이제 그 신혼 부부들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끔 할 만한 좀 강력한 조치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돈을 얼마큼 지급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고 뭐 항상 매년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항상 이제 저출산 관련된 정책 드라이브가 강력하게 걸리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까지도 시장이 좀 불안 요소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이 정출산 모멘텀이 오늘 그 오전장까지도 충분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장 초반에 일단 갭이 크게 떠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뜨자마자 바로 이제 매수에 동참한다고 했을 때는 변동성이 너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일부터 이어졌던 부분이고 오늘 장 초반에 매수가 좀 유입될 텐데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신규 매수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뭐 제로투세븐 같은 이제 전통 뭐 유아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유아 복을
판매하는 기업들을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OTT 또 그리고 유아 컨텐츠 기업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 출판사, 뭐 핑크폰 관련해서도 최근에 뭐 상장 얘기, IPO 얘기 계속해서 뭐 나와주고 있는 모습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쌈지엔터 상대적으로 지금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기업이 쌈지엔터다라고 보고 있는데. 쌈지엔터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유아 콘텐츠 관련된 중국 내에서 지금 흥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무리하게 어제 또 오늘 또 시간 내에서 올라가고 있는 아가방 컴퍼니 또 제로투세븐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OTT 유아 콘텐츠 기업을 대표적인 종목들 뭐 삼성출판사라든지 아니면 그 쌈지엔터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더 가격적인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컨텐츠 쪽을 오히려 좀 대안 방안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김영 매니저님, 우주항공 네. 섹터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일단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여기도 좀 연속성 가지고 갈 것 네. 같으신가요? 저는 우주항공 쪽은 올해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지금 방금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이제 저출산 관련 테마주라든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둘 다 좀 올라갔죠. 이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총선 관련된 정부 정책 수혜주. 그쵸. 우주항공청 설립된다는 이제 정책,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과 관련된 이제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네. 드라이브를 좀 걸린 거고 또 시장 상황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이 이제 당장 주도 업종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장이 지금 약세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테마성이 이제 부각되는 대표적인 이제 업종으로 우주항공과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좀 뜨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우주항공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일성으로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사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게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시화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이라고 하면 사실 여야의 또 대립 때문에 무산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우리 국가 미래의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도 네.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R&D 투자가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좀 돼야 되는 분야거든요. 그쵸. 또 주가도 많이 빠졌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상당 기간 거의 뭐 작년 4월 달에 이제 잠깐 이제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한 8개월 가까이 이제 조정을 맞아요. 받다가 어저께 이제 조금 고개를 좀 들면서 네.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어제 소형주 중에서는 가장 좀 강했던 종목이 AP위성 같은 종목이거든요. AP위성도 보시면은 주가가 한동안 눌러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 단기적인 어떤 재료들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반등이 좀 나온 거기 때문에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보면 한 2만 원 정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공략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제가 하나솔루션 말씀드렸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올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좀 묵직하게 추세를 좀 보면서 공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으로 한국항공우주를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주항공 섹터까지 함께 좀 개장 전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김준호 매니저님 일단 국제유가가 또 간밤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또 유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우려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번에 이란발 이제 폭탄 테러로 예. 이후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봉쇄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홍해 봉쇄 이후보다 훨씬 더 물류 대란으로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특히 석유 공급에 이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국제 유가가 좀 급등을 했고 지금 이제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또 SH에너지 화학 같은 종목들이 오늘 시세가 들어올 수 있다. 지금 흥구석유가 지금 이제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금 이제 장전 11%대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가 관련 종목들도 유가 급등에 따른 어떤 이제 흐름 보고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장 초반에 1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을 때 잘못 따라 들어갔을 때 추격 매수했을 때 또 변동성이 크고 또 단기 상투에 물려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추이를 살펴보고 또 유가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미증시 여파로 시장의 어떤 그 약세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장 초반에는 테마주 쪽에 좀 매수가 좀 유입될 수 있어도 시장이 좀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11월, 12월 달에 미증시가 좀 강력하게 산타랠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디커플링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1월 달에 어느 정도 키맞추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미증시 여파로 좀 이제 그 약세 출발하고 약간 테마주 쪽에 매수가 유입되겠지만
서서히 이제 오후장 가면 갈수록 저가 매수와 좀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IT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섹터도 오늘 오후장에 시장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오늘 유가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저출산 관련 종목들은 오후장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흥구석유나 또 이제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이 장 초반에 매수가 유입되겠지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국제 유가의 흐름을 보고 그때 진입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네. 김준호 매니저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연초에 이렇게 너무 예. 개별주들 비중을 좀 많이 늘려놓으시면은 네. 실제 시장이 상승할 때 소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IT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네. 로봇, AI 이런 이제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 오히려 가격 조정을 이제 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을 지금 컬렉팅하는 좋은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보시는. 그날 당장 수익 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좀 차분하게 좀 준비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김영 매니저의 국제 유가와 관련된 이 코멘트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동시효과 구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이제 두 분은 함께 보내드리고 더 나은 전략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